2023년 7월 10일 월요일 오전 5시 59분입니다. 가야대역에서 경전철을 타고 그때가 5시 한 40분 차 정도 탄 것 같은데 한 20분 만에 여기 이제 불안정에 도착했습니다. 38분 차 탄 것 같네요. 5시 38분 경전철을 타고 정확하게 20분 만에 여기에 불안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 영상 기록을 남기는데 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아침에 타기 전에 그 유인촌인데 유인촌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유인촌 장관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통령인데 이명박 대통령 때 이렇게 옆에서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한 사람이 정치계 쪽으로는 이재호예요. 이재호. 그분이고, 그 다음에 문화계 쪽으로는 이제 유인촌이고, 그리고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한호섭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 방송 쪽에는 이동관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이제 자꾸 흔들었어요. 이명박 시절 때에. 다시 이야기하면은 유인촌, 한호섭이, 이동관, 이재호, 요 네 사람이 자꾸 흔들었다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니까 지금이 그 윤석열 정부가 그런 이제 그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정치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정치 생활을 쭉 하다가 뭐 민주화 이재호처럼 그 뭐 민주화 운동하다가 계속 구속되고 수감되고 뭐 안기부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깜빵 생활을 뭐 6년 7년 뭐 10년 이래 한 사람이 아니라고. 윤석열 정부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수하고 검사가 돼 가지고 검사에서 이제 그렇게 특수부 검사에 대해서도 특수부 검사는 자기 출세 이익을 위해서는 그 검찰의 권력의 사냥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것이 이제 그 특수부 검사들은 죄가 없어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최고 권력자가 좋아하는 입맛에 맞춰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진급도 빠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급이 빠르면 자기 봉급이 많은 거고.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우가 또 완전히 틀려요.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양심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특수부 검사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치안본부라든지 국정원 여기 무시무시한 기관들이 다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없어진다고.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중앙정보부가 있었다고. 거기에 가서 삐딱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반작사를 내버리거든. 병신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반 죽여버린다고. 얼반 죽여버리니까 찍소리 못한다고. 특히 김영욱이 그 중앙정보부장 시절 때는 그 뭐 김두한이 천하의 김두한이도 김두한이 말이야. 김두한이도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뭐 반 병신돼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그 노태우 대통령이 물러나가고 이제 김영삼, 김대중, 뭐 노무현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국정원이 자꾸 약화된다고. 이제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결국 가서는 이제 뭐 국정원장들 다 구속돼 버리지. 그러니까 그 힘의 공백을 누가 차지했느냐 하면은 특수부 검사들이 다 그걸 차지한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행사하는 기관이 다 없어졌다고. 그것을 특수부 검사들이 가졌는데 그것이 최고의 정점이 도달하다 보니까 그 특수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제비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정치 운영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이제 옛날에 그 이명박,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은 쓰지 안 하고 지금 이명박 때 한가닥 했던 사람들을 다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게 이동관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대력하죠. 이동관이. 그 다음에 정치계 쪽에는 이제 이재호, 그리고 한호섭이라고 상황실장이 있어요. 한호섭이 하고,
그리고 유인촌이 이 네 사람이에요. 그 이 네 사람이 지금 다 지금 현재 권력 핵심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희준 씨라고 또 있어요. 내가 이제 엄청 많이 본다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공희준 씨도 있고 장용진이도 있어요. 내가 그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해서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공희준의 그 정세 분석도 내가 다 보고 장희준님의 그 정세 분석하는 것도 이제 본단 말이에요. 변희재만 그런 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변희재님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내가 말한 것들 이동관이나 유인촌이나 한우섭이나 그리고 이재호 씨 이런 사람하고는 이재호하고는 그 변희재님하고는 잘 친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동관이 한우섭이 유인촌이 하고는 엄청 친해요. 변희재하고. 지금 이 유튜브 방송 보는 사람 중에서 그 유인촌 장관 그 이동관 그 방송통신위원장 예정자 그리고 한우섭 씨하고 같이 식사한 적 있습니까? 식사가 뭐고 같이 얼굴도 서로 마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같이 엄청 친밀하게 잘 한단 말이에요. 어제 내가 이제 김해에서 불로유 홍보 활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김해시 인구가 한 50만 명 중에서 홍보 활동한 사람은 5사람이에요. 그 염동훈 고모님하고 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판성 진료위원장님, 이부익 청년국장님, 그리고 이제 정하석 위원장님, 또 5분이 했다고. 그 50만 명 가운데 5분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그 5사람은 서로 어느 정도 알잖아. 같이 이제 식사도 많이 했고, 대화도 하다 보면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어요. 특히 이제 내년 총선보다는 대선이 앞섰다. 여기 대해서는 이분들이 얼핏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 그게 이제 서로 정보량이 진짜 서로 틀리니까 그래요. 얼마만큼 자기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 정보량이 틀리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허경영 총재님이야말로 온 인류가 바라왔던 참 신인님이시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이제 뜻은 같아요. 같다 보니까 뭐 같이 여러 번 하늘공에도 갔고,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아까 말했지만 서로 의견이 조금 틀리는 부분 서로 이제 정보량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허경영 신인님이야말로 허경영은 신인님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니까 서로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5분은. 그리고 뭐 서로 이제 기룡 행사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잖아.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다 거기 있는 분들 다 부조 다 했고 또 그분들 아들 딸 결혼하면은 또 내가 또 부조할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안다 말이야. 그렇듯이 그 변희재님하고 이동관 씨, 유인촌, 한우섭 상황실장하고는 서로 잘 알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세 분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어떻게 될 건가? 거기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그런 말은 아주 그 좀 정보량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량이 좀 뛰어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금년 안팎으로 구속될 확률이 커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야. 자기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를 보면은 미래를 알 수가 있잖아. 그 검찰들이 특수부 검사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증거를 허위 조작해서 이렇게 생사람을 막 죽이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당한 사람이 변희재라단 말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말이에요. 노래도 있지만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이지 않았지만은 수갑에 채워서 깜빵 생활을 했다고. 아무 죄가 없다고. 허경영 신인님도 그렇잖아. 무슨 죄가 있느냐고. 2008년도에 그 17대 대선에서 말이지. 그 완전히 그 사람 뭐 생매장 당해 죽었지만 죽을 리가 있나? 신인님이 할 일이 있는데 거기서 죽으면 되는가?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묶어가지고 그냥 뭐 구속시켜버렸잖아. 이런 검찰을 놔두겠느냐고.
그 소 말이지, 소 보면은 코를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 그렇듯이 그 특수부 검사들 전부 다 소를 깨워가지고 두 손 꽁꽁 묶여가지고, 옛날에는 말이지, 이런 악질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형을, 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효수형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걸어 놓는다고. 대로변에 걸어 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목을 자른다든지, 코에다가 소처럼 끼어가지고 질질 옛날에 말이야, 5.16 때 이정재하고 그런 이런 사람들 시가행진 시켰거든. 나는 깡패입니다. 이렇게 폐찰 걸고, 그렇게는 하고는 싶지만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자대비하신 석가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제 정치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보낸다 이 말이에요. 3,000명, 1차 3,000명 엄선해가지고 먹여주고 접어주고 그런 데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곧 다가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정치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하고 의견이 틀릴 때는, 상대방이 저런 주장을 할 때는 저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은 그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내나 저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지도 못하고 유튜브 하나도 안 보고 나와서 패널들이 씹어리는 사람들 많잖아. 어떤 사람 허경영 총장께서 대선에 나오면 저번은 취미가 말이지 대통령 나오는 거다 그렇게 하는 그런 패널들 얼마나 입이 가볍느냐고. 그런 거 딱, 그거는 죄가 크다고. 그런 사람들 딱 메모해가지고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다 가게 된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패널들. 한번 대선에 나오려면은, 출마를 끝까지 하려면은 정가가 첫째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사기 정가는 있으면 안 되고. 그런데 왜 사기꾼이야 그러냐고. 그리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 돈이 그래야 노는 건데 취미 삼아 들어가느냐고. 그리고 말하면 되는가.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 하나도 안 들어보고 말이지, 무슨 허경영 하면 아이고 사기꾼, 아이고 이렇게 손살에 치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 잘못된 거잖아. 마찬가지로 변희재님을 이렇게 하면 아이고 금방 그거 하는 소리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변희재가 나이는 비록 한 74년생이니까 50살밖에 안 되지. 하지만은 50살이라도 지금 정치판을 자꾸 흔드는 사람들하고는 엄밀하게 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평론을 제일 잘해요. 공희준 씨도 있고 장용진이라고 있다고. 장용진, 정봉주 또 누구야?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김용민 씨도 있고. 그 중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천공에 숨소리도 놓지 않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금년 지금 7, 8, 9, 10, 11, 12 심상찮아요. 그런 것으로 지금 향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가깝다고. 나도 3년 뒤에 될지 5년 뒤에 될지 모르지. 아니 4년 뒤에 될지는 실질적으로 모르지. 그러나 정치평론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상상대로 가깝다. 특히 또 무속인 하면은 사람은 상당히 이제 사람을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아이고 무속인들 저 뭐 하느냐고. 그렇게 그 사람들 말 믿을 수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속인들 중에서도 정말 진실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모든 걸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에 내년 총선보다 대선이 빠르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한다. 이상.